오토뷰 김기태 PD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 저희 팀이 좋아하는 SUV 중 하나예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소렌토도 저희 팀이 꼽는 좋아하는 SUV였고, 오늘 모델, 그보다 차체는 작지만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또한 기본적인 주행 감각이 매우 좋았던 차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자, 새로운 파생 모델이 하나 더 나왔죠? 라브4 PHEV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기존 하이브리드와 달리 직접 전기를 충전해서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부가적인 매력도 갖는데요.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자, 라브4 PHEV가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파워트레인 추가 버전이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도 않은데요. 전면부 그릴을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마감해 조금 더 강인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 범퍼에도 동일한 처리를 추가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했고요. 19인치 크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휠도 추가됩니다. 현재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모셔널 레드 2라는 이름의 신규 컬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으로 추가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디자인도 큰 틀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톤으로 마감해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고, 시트를 비롯한 곳곳에 레드 컬러 스티칭을 추가해 조금 더 강인한 인상을 갖도록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새롭게 패들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 형태로 변경됐습니다. 3개의 구역을 나눠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고, 주행 모드에 따라 테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이동 현황과 구동 배분을 비롯해 보여주는 정보량이 다양해서 좋았고요. 항목도 많기 때문에 3개의 페이지로 구분해 입맛에 맞춰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좋죠.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먼저 오토 EV 하이브리드 모드는 모터를 우선적으로 쓰면서 필요에 따라 엔진을 사용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는 엔진과 모터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모드도 있고요. 또 EV 모드도 있죠. 실내 공간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동급 경쟁 모델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라브4가 가장 넓었습니다. 뒷좌석 시트백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트렁크 공간도 무난한데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트렁크 바닥 높이가 약 4cm가량 높아졌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는 높이 조절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라브4 PHEV와 가볍게 달려볼 텐데요. 편의상 라브4로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라브4의 시승을 시작할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속 환경이었죠.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도 저속에서 EV 모드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에 조금 힘을 주거나 속도가 올라가면 바로 엔진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반면 더 높은 모터의 출력을 갖고 있는 현재 하이브리드에서는 그와 같은 아쉬움이 나오지 않죠. 전기 모드로 생각보다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터의 출력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여유롭습니다. 내연기관, 앞에 모터, 그리고 뒤에도 모터가 하나 더 붙죠. 이 세 가지 구동력이 모여서 300마력 넘는 힘을 내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 볼까요? 자, 엔진 소리 들리죠? 현재처럼 차가 달릴 때 생각보다 빠릅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친환경차를 타면서 가속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과연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와, 이거 사실 놀랍지 않나요? 지금 기록을 보면 5.8초대, 이것이 어느 정도 빠른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체격은 이것보다 크지만 포르쉐 카이엔과 비교해 볼까요? 네, 거의 유사한 성능이죠. 자, 그러면 국산차 중에 가장 잘 달린다고 알려져 있는 아반떼 N과 비교를 해보면 0.4초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코나9과 비교를 하면요, 자, 이들은 잘 달리는 차예요. 자, N이라는 브랜드,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죠. 고성능입니다. 근데 지금 라브4 고성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능을 내줍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점,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높은 출력을 갖고 있는 모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이 순수한 전기차 모드로 달릴 수 있는데 최대 6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한 결과 그것보다 조금 더 먼 거리를 갈 수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전기 모드만 가지고 가속할 때 다른 차들 어떤가요? 사실 조금 답답합니다. 뭐 국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더해요. 근데 순수한 이 전기 모드만 가지고 생각보다 좋은 가속 성능을 끌어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9초대 중반의 성능을 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가속은 얼마나 될까요?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아반떼 1.6 그리고 그랜저 2.5와 비교를 해보죠. 자, 가장 빠른 기록을 놓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EV 모드만 사용했을 때도 이 정도의 빠른 가속이 나옵니다. 이 차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이죠. 그래서 뭐 완속 충전기가 내 주변에 구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음 없이 이 차로 편안한 출퇴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서울 같은 환경에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약 30km 내외라고 해요. 그런 환경이라면 뭐 오늘 충전을 안 하고 내일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 배터리가 소진되었을 때 전기차는 멈춥니다. 하지만 PHV는 엔진을 구동해서 달릴 수가 있죠. 또한 엔진의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데요. 자, 기존까지 엔진의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시킬 때 아쉬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차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연료비 절감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충전 모드를 쓰면 연비가 떨어진다. 그럼 아쉬움이 커지겠죠? 자, 연비를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충전 모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리터당 18에서 19km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 EV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를 차량 스스로 선택해서 달릴 수 있는데 이때는 리터당 21km 이상을 넘나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정말 대단한 연비예요. 자, 그래서 이 차가 갖춰야 되는 그런 경제성 부분에서는 충분한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의 느낌도 중요합니다. 자,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지금처럼
페달을 누르면서 차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가 답답하게 나가면 그만큼 운전자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차가 둔하게 움직여주면 그 역시도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계속 유발시키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여준다는 것, 소위 말해 핸들링이 좋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죠. 토요타는 확실히 이 회장이, 아직까지는 회장이에요, 회장이 직접 스티어링 휠을 잡고 차를 즐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셰시에 대한 이 셋업의 완성도가 대폭 올라갔어요. 지금 라브4 PHEV에서도 그런 점들이 잘 느껴집니다. 물론 저희가 이전에 탔었던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모델이 약간은 더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해요. 아무래도 뭐 배터리를 비롯한 일부 구성, 이 차체를 구성하는 부분, 이 강성 튜닝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타이어가 조금 커요. 현재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사용되는데 이 편평비가 낮은 대형 휠을 쓰다 보니까 저속에서 노면이 좋지 않을 때, 특히 프론트 휠이 처음 그 거친 노면을 만날 때 툭툭툭툭 쳐주는 그런 진동이 조금 느껴집니다. 이건 차량의 서스펜션 세팅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어에 의한 한계인데요. 자, 18인치 휠 정도가 들어가면 이 타이어의 사이드월, 그 텐션을 이용해서 그 자잘한 진동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저는 18인치 정도로 타협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보면 뭐 휠 막 너도나도 키우고 있잖아요. 뭐 현대 그랜저 같은 경우도 뭐 20인치 키워놓으니까 서스펜션 자체는 굉장히 컴포트한데 툭툭툭툭 치는 진동 때문에 하드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이 타이어에 의한 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타이어는 굉장히 요즘에 보기 힘든 타이어예요. 요코하마의 이 어비드 시리즈를 쓰는데 블러스라고 해서 요코하마도 친환경 타이어, 정확히는 조금 더 좋은 마일리지를 낼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듭니다. 뭐 오래됐어요. 그리고 오이 타이어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타이어 자체의 성능은 다소 평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북미 시장을 겨냥한 그런 라브4 특성 때문에 좀 더 롱마일리지, 좀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데 타겟을 둔 것이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그 때문인지 성능은 다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자, 이 차 EV 모드로 달릴 수 있죠. 자, 또 해볼까요? 자, 이랬을 때 차 정말 조용하거든요. 윈드 노이즈도 이 정도면 적당히 잘 억제시켰습니다. 근데 타이어, 이 패턴 노이즈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마저도, 왜냐면 차가 조용하다 보면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전기차 오너들이 타이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자, 요 타이어 정도만 바꿔주면 이 MVH 측면, 특히 소음 부분에서 대단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뭐 그래도 현재 보여주는 정숙성 자체는 무난하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타이어를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잠깐 라브4 PHEV 정숙성을 볼까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엔진이 돌아가는 환경, 자, 하이브리드 엔진은 원래 소음이 많습니다. 구동될 때 그래요. 특히 아이들에 있을 때는 RPM이 조금 더 높아지고 엔진 특성 자체도 약간의 불리함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EV 모드에서 56dB 정도면 이건 거의 대형 세단 수준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음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주행 감각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PHEV는 이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평상시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장거리는 내연기관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뭐 그러면서도 이들이 시너지를 낼 때 연비가 20km 이상을 1리터로 갈 수 있다면 경쟁력 측면에서 충분하죠. 이와 같은 가족용 SUV에게는 승차감도 중요한데요. 자, 초기에는 그 타이어의 영향 때문에 조금 잔진동이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리어 서스펜션 자체는 상당히 이상적인 탄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에게 불쾌한 승차감을 안겨주지 않게 되죠. 자, 쉽게 말해서 서스펜션이 뭐 수축,
그리고 팽창 과정을 겪을 때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확실히 셰시 쪽에서는 세팅을 잘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아쉽게도 현재 차가 저희가 첫 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컨디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m대 초반을 보여주었고 평균적으로는 39m. 다만 이제 최장으로 가면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원래 이제 길들이기가 안 돼 있을 때 거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특히 약 5번을 시험한다고 보면 4회차, 5회차에서 거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제대로 길들이기가 되면 이것보다는 한 1m 이상 당겨진 제동거리를 갖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제동감, 특히 페달을 다룰 때 이질감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링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런 차가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확실히 셰시 쪽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기본적인 특성 자체는 약한 언더스티어를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죠. 토요타는 이제 E4라고 불리는데 엔진의 동력을 끌어와서 뒷바퀴를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모터가 별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출력도 약했고 개입을 할 때도 좀 뭔가 이질감 있는, 모터가 켜졌구나 꺼졌구나, 이런 걸 운전자에게 느끼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거의 느낄 수 없게 되죠. 이전에도 이제 렉서스를 통해서 E4를 경험할 때 경쟁력에서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더 노하우가 쌓인 만큼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오토 LSD인데 오토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트랙션 컨트롤을 껐을 때 정말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이때는 구동력이 가장 큰 바퀴로 동력이 몰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 중에서는 사실 뭐 자세 제어 장치나 트랙션 컨트롤을 쓸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험로에서 특히 어딘가에 빠졌을 때 구동력이 남아있는 쪽으로 힘을 보내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오토 LSD라는 기능이 있다는 점, T셋을 껐을 때 활성화된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RAV4 PHV, 이 차의 매력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토요타도 그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의 이점을 두루 합쳐놨다는 점이죠. 현재 전기차를 탈 때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차량 대수 대비 보유되어야 하는 그 충전기 대수가 있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특히나 고장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게 되면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이 커지게 되죠. 자, 반면 PHV는 전기로도 갈 수 있고 연료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최대 경쟁력이고 시내에서 출퇴근할 때는 모터로만, 그리고 장거리 뛸 때는 하이브리드 모델로서의 이 가치를 두루 보여주는 만큼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분들께 PHV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PHV 중에서도 이 가격대에 지금 이만한 패키징 그리고 성능을 내는 차는 흔치 않거든요. 자, 다른 것보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특히 운전석. 자,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사각지대가 있죠. 근데 RAV4 하나 놀랐던 게 굉장히 시원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행을 했는데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트인데요. 시트가 언뜻 보면은 약간 스포츠 시트처럼 생겼어요. 스포츠 버킷 시트처럼 생겼는데 다른 것보다 허리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뛸 때도 불편함이 없고 운전자도 제법 잘 잡아줘요. 그리고 이 토요타 모델들 예전에 보면은 에이다스 기능 잘
넣었습니다. 근데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사실 이 토요타가 뭐 특허도 그렇고 기술을 정말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근데 남들이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남들이 다 검증을 해주면 그제서야 양산차에 적용하거든요. 상당히 뭐 겁이 많은 그런 회사다. 하지만 뭐 신뢰를 쌓고 나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트렌드에 조금 늦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TSS는 생각보다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는데요. 저희도 실주행을 할 때 이제는 뭐 이 부분에서 앞서가는 회사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큰 아쉬움을 느낄 수가 없었죠. 토요타답지 않게 음성인식 기능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네이버와 협업을 했죠. 자,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투박한데 소재 같은 부분도 좀 보면은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이 센터 디스플레이, 너는 어느 시대에서 왔을까? 자, 뭐 기능적인 부분 정말 심플하게 잘 구현을 했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세련됨, 특히나 PHV 굉장히 진보되어 있는 그런 차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 시각적인 부분의 만족도만 높여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RAV4 PHV의 가치를 높게 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무난해요. 네, 오늘 만난 RAV4 PHV 주행할 때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스펜션 쪽의 튜닝, 이 노하우가 이제는 토요타가 정말 많이 쌓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토요타도 뭐 그냥 물렁물렁 혹은 하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렉서스의 ES 신형이 나오면서, 야, 렉서스가 이제 이런 수준이 되었어? 그리고 토요타 RAV4를 만나면서, 와, 여기까지 왔구나. 사실 이제 토요타가 선보일 그런 모델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뭐 일본 차 뭐 장고장이 없고 뭐 연비가 좋고 뭐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은, 네,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여기에 탄탄한 기본기까지 갖추게 되면서, 그래서 주행의 즐거움까지 선사하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 나올 차들에 더 많은 기대가 쏠립니다. 그리고 전동화로 다가가는, 네, 전략형 모델로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PHV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적긴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본다면, 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갖는 이점 충분하게 느끼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오늘은 토요타의 새로운 전략형 전동화 모델, 가장, 네, 시대와 잘 맞는 RAV4 PHV를 만나봤습니다.